안녕하세요. 두드러기 다르게 보기 저자 염유림입니다. 두드러기가 생긴 지 좀 장기화된 분이시라면 두드러기가 낫지 않아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치료할지 막막하기도 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두드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약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임상에서 두드러기를 13년 이상 중점 진료해온 한의사의 개인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요.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가지 이유로 어떤 병이 생겨나면 당연히 한방보다는 양방병원을 먼저 방문하게 되죠. 이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의료보험이 양방진료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의사인 제가 봐도 양방의사분들의 진단이 훨씬 체계적이기 때문인 것도 있고, 양약이 당장 불편한 증상을 해소해주는데 탁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드러기의 경우 두드러기를 치료한다는 한의원이 드문 것도 하나의 요인일 것도 같고요. 피부과에 가게 되면 우선 받게 되는 약은 알레르기 락이라고 불리는 알레그라, 시잘 같은 항히스타민제입니다. 보통 가벼운 두드러기에는 항히스타민제만 처방받게 되고, 이 항히스타민제는 한 알만 먹어도 두드러기가 없어지는 효과를 보이는 편이에요. 의사분께서 보기에 두드러기가 좀 심하다고 보이면 하루에 2번 혹은 3번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도록 처방해 주시는 편이고, 이보다 더욱 심하다고 판단되면 스테로이드도 초반에 며칠 같이 처방해 주는 편입니다. 약간 심한 두드러기여도 항히스타민제를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복용하면 대부분 증상이 없어지는 편이에요. 두드러기는 아토피나 습진처럼 피부 장벽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은 아니어서 목이 불린 듯이 볼록 부풀어 오르고 가려운 증상만 잘 조절된다면 하나도 불편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만 잘 먹으면 되죠. 게다가 항히스타민제는 스테로이드처럼 의존성이나 내성을 걱정해야 하는 약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항히스타민제로만 해결되지 않거나 너무 장기간 길어지는 두드러기라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항히스타민제를 일주일에 2~3번만 먹으면 되던 것이 어느새 하루 1알 복용하게 되고 하루 2알, 하루 3알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거나, 스테로이드를 같이 복용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스테로이드를 복용해도 두드러기가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 되면 뭔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2단계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면역 억제제로 두드러기에 흔히 사용하게 되는 사이포렌이라는 약이나 4주 간격으로 주사 형태로 맞게 되는 졸레어, 그리고 또 다르게는 한약입니다. 저는 이 약들이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사이포렌은 비슷하게 면역 억제 역할을 하는 스테로이드보다 훨씬 부작용이 적고 알약 형태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면역 억제 효과도 좋고요. 그런데 면역 억제제니까 아무래도 감염 질환이나 암 발생 가능성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죠. 그런데 또 어떤 환자분들은 이 사이포렌의 위장 장애가 심해져서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두드러기가 그래도 잡히지 않아서 졸레어를 고려하게 되기도 합니다. 졸레어는 주사 형태로 일정 간격으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주사 한 번만 맞으면 1달 정도는 편히 지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매일 약을 먹는 것보다 편할 수도 있어요. 비용은 먹는 약에 비해서는 좀 드는 편입니다. 졸레어도 면역 억제제의 개념이라 사이포렌과 마찬가지로 감염 질환이나 암 가능성에서 그리 자유롭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런 양약들은 두드러기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한다기보다는 증상 조절제의 개념이라서 몸이 스스로 안정되고 회복되어서 두드러기 증상이 스스로 없어질 때까지 증상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약이라서 의외로 수개월에서 수년씩 계속 약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흔해요. 그래도 두드러기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증상을 조절해주는 약이 있어서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약은 어떨까요? 한약은 불균형해진 자율신경계와 면역계를 조절하여서 몸이 정상 회복되는 것을 돕는 약으로 근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당장 매일 반복되는 두드러기를 안 올라오게 잡아주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항히스타민제와 한약을 병행하여서 초기에는 항히스타민제의 도움으로 증상을 조절하는 동안 한약을 근본 치료하여서 점차 항히스타민제를 줄이고 끊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약의 가장 큰 단점은 한의원마다 다양한 처방을 구사하여서 체계적이고 일률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한의사인 제가 봐도 환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답답한 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의사들 도대체 처방 공개도 안 하고 혼자만 잘 고친다고 주장하고 대체 뭐 하는 거야 싶죠.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데 이건 한의학의 근본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어요. 한의학은 원래 같은 병명, 같은 증상이어도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살펴서 약을 다 다르게 쓰는 의학이거든요. 같은 두드러기여도 어떤 환자한테는 혈액을 보강하고 어떤 환자는 위장을 보강하거나 대장 기능을 보강하고 어떤 환자는 간열을 풀어주고 어떤 환자는 심장열을 풀어주고 하는 식입니다. 섬세한 개인 맞춤 의학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큰 단위의 환자군에서 일률적인 치료를 적용하여서 통계를 낸다는 것 자체가 한의학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인 거죠.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거대 제약회사가 출연하기도 힘들고 대단히 자본으로 특정 병에 적용하는 특정 약을 만들어서 한의사에게 공급하는 형태로 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한의학입니다. 어쩌면 이런 특징 때문에 또 현대의학은 치료하지 못하는 질환을 한의학은 손쉽게 치료하기도 하는 걸 테고요. 여튼 한약은 일반적인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 3-4달 정도의 치료로 해결되는 편입니다. 물론 어렵고 고질적인 두드러기의 경우 6달 이상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비용은 졸레어 주사 정도 혹은 그 이상의 비용이 드는 편입니다. 비급여 한약이라서 한의원마다 좀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면도 있고요. 이렇게 꽤 오랜 기간 두드러기를 치료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임상 현장의 두드러기 치료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